반갑습니다. 오늘 테슬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주요 소식이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단 다가오는 하드웨어와 관련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동부 시간 기준 내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2분기 인도량이 발표되게 됩니다. 지난 분기부터 자동차 인도량과 함께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량까지 함께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2분기 실적을 조금 더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동시에 인도량과 관련해서도 점점 더 좋은 흐름이 확인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의 판매량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올해 초가 시작되고 판매량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동월 대비 판매량 성장률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시 판매량이 100% 혹은 90% 작년 동월 비교 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기업에서만 이런 패턴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 중국 대부분의 기업에서 똑같은 패턴이 확인되며 니오 같은 경우도 5월달 같은 경우는 200% 이상 판매량이 작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고 6월달 같은 경우도 거의 100%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패턴은 테슬라에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6월 마지막 주 중국 내 판매량이 상당히 호조를 보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올 초만 하더라도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량 그리고 전반적인 전기차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네의 달이 지났는데 또 분위기가 아주 크게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올해 초 실질적으로 판매량이 떨어졌을 때 드렸던 말씀이 시기를 짧게 보고 또 전체 시장이 아닌 일부 시장을 보게 된다면은 그 변화폭이 크게 요동치며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여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하더라도 마치 큰 위기가 생긴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역시 그 내용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 점점 더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유럽과 관련된 자료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 유럽의 주요 국가별 5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을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1월에서 5월까지 독일 판매량을 보면 41%가 하락하며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보조금 제거라는 아주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판매량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자료 같은 경우는 5개월간의 누적 판매량인데 지금 16,000대, 17,000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독일 같은 경우도 보조금의 영향으로 판매량이 크게 바뀌었지만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 50% 이상 증가한 국가도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개월간의 누적 판매량이 16,000, 17,000대인 게 유럽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17일에서 23일 일주일간 17,500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시장의 규모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에서 판매량이 41% 감소하였다라는 걸로 엄청난 호들갑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 규모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 중국 시장과 비교했을 때 아주 작은 부분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주 2만 대 내외 혹은 그 이상이 기록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며 또 바로 그 결과가 내일 2분기 인도량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전기차 시장 전반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폴스타 같은 경우도 지난주 어닝 자료를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현금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 2분기 안에 현금이 동나게 되고 파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폴스타에서 마치 리비안처럼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기차 전반적으로 다 올랐지만 폴스타 같이 이제 재무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는 것은 리비안처럼 새롭게 자본 조달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소식이 내일 추가로 확인될 수 있는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폴스타처럼 현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서조차 전기차 시장 내에서 자본 조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기차 시장의 전망에 대한 미래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비록 손해를 보고 있지만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났기 때문에 이번 한 고비를 넘긴다면은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큰 자본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전반적으로 좋은 의미가 되게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었는데 정말 시장 환경이 더 나아지게 된다면 하드웨어만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주 좋은 성과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테슬라의 인도량은 당연히 전분기보다는 증가하고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데, 이제 추가 판매가 하락이 없다면은 인도량 증가 퍼센티지와 EPS 증가 퍼센티지를 보게 된다면 EPS 증가 퍼센티지가 하드웨어만으로도 더 가파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사실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기도 합니다. AI 회사이죠. 그리고 현재 가장 대표적인 AI 상품이 FSD입니다. 이 FSD 12.4.2 버전이 직원들에게 배포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론이 아주 주요한 정보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번 버전 배포가 딜레이 되었다라는 점을 사과드리며 왜 딜레이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이번 12.4.2 버전 같은 경우 운전자 개입은 아주 크게 줄어들었지만 운전이 덜 자연스러운 부작용이 확인이 되었다고 밝힙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트레이닝 과정에서 운전자 개입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트레이닝을 하고 부드러운 주행에는 충분히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밝힙니다. 마치 의사가 응급 환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예방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은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발언이 이어집니다. 바로 차세대 AI 모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FSD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왜 차세대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바로 모델 자체의 매개 변수가 5배가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개 변수가 커지게 된다면 이 모델을 돌리는 걸 추론 과정이라고 하고, 이 추론을 하기 위해서 테슬라 차량에는 테슬라가 디자인한 추론 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개 변수가 5배나 커지게 된다면은 미래에는 추론 컴퓨터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지만 이 모델을 돌릴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까지 함께 던지게 됩니다. 일단 이 차세대 AI 모델이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데, 왜 큰 의미가 있는지 벌써 확인된 LMM 모델들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GPT의 매개 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GPT-1 2018년도에 나왔을 때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때 매개 변수가 1억 1천만 개입니다. 그리고 GPT-2로 바뀌면서 매개 변수가 10배 넘게 올라간 15억 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GPT-3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배 넘게 올라가는 수준인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게 되며 이때부터 흥미로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매개 변수가 낮을 때는 그냥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냥 좀 개짜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이다라는 수준이었는데, 매개 변수가 이렇게 10의 승수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단순하게 이전 성능이 높아졌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창발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매개 변수의 중요성이죠. 그냥 모델 자체가 쓰레기였던 게 아니라 비슷한 구조의 모델이라도 매개 변수가 증가하니까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능력이 확인이 된다라는 게 벌써 LMM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GPT-4 같은 경우에는 이 매개 변수 혹은 모델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증가 스케일로 보게 된다면 최소 10배 혹은 100배 이상의 매개 변수가 일단 GPT-4에서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가 왜 중요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능력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있고, 또 이전에 확인되었던 능력이 점점 더 개선된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역시 메타에서 만든 LMM인 람마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매개 변수가 다른 4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70억 개의 매개 변수부터 650억 개의 매개 변수가 있고, 이 Y축을 보면은 트레이닝 로스라는 게 있는데, 이 트레이닝 로스라는 게 나타내는 게 훈련을 통해서 돌려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값과 실제 결과값이 차이가 날 때 트레이닝 로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예상한 결과값을 그대로 도출해내는 것이니까 잘 작동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X축에 보면은 사용한 토큰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트레이닝이 진행되었느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크게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델을 트레이닝하면 트레이닝할수록 점점 더 정확해지는데, 매개 변수에 따라서 그 정확해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트레이닝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더 커지며 궁극적으로 훨씬 더 정확한 모델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이 말을 했던 이 5배의 매개 변수 증가 자체가 챗 GPT가 GPT 모먼트를 성취하기 이전에 지나갔던 그 과정을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며 최초의 현실 세계 AI에서 LMM이 보여주었던 그 발자취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큰 것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또 추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델이 점점 더 커짐에도 불구하고 정보 압축 손실이 없게 된다면은 상당히 뛰어난 자율주행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고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가 텍사스에서는 엄청난 트레이닝 센터가 건설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트레이닝 센터에서 엔비디아 GPU만 5만 개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의 추론 칩까지 함께 활용이 되며 또 동시에 하드웨어 4 트레이닝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과거 일론이 말을 했던 것과 전부 다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하드웨어 3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보여줬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보다 10배, 100배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하드웨어 4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하드웨어 3를 통한 FSD 성능입니다. 지금 보면은 지도에는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카메라만으로 이 길을 인식해서 주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 데이터에 기반한 게 아니라 비전 데이터에 기반해서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 지금 자율주행 수준도 놀라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준비하는 미래 자율주행은 단순히 놀랍고 뛰어난 자율주행이 아니라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안전한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자율주행이 사람 같다, 대단하다 라는 단계가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다음은 흥미로운 인터뷰 내용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테슬라 목표 주가를 $260로 이야기했던 스티펠 인터뷰 내용을 잠깐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내연차 제조사들은 전기차를 위한 필요한 전문 지식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스티펠 씨와 인터뷰를 갖겠습니다. 지난주 테슬라 목표 주가를 $260로 발표하였는데 왜 그런 목표 주가를 발표하신 것이고 테슬라의 어떤 점을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테슬라를 자동차 제조사라고 평가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일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를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측면입니다. 일론이 AI와 관련해서 성취한 내용들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FSD와 연결이 되며 더 먼 미래에는 로보택시와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테슬라 가치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로보택시 혹은 FSD는 성취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동시에 위험 요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할 때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테슬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AI와 관련된 비전에 동의하고 또 FSD와 관련된 비전에 동의해야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테슬라 주가는 향후 다가오는 EPS 기준 전기차만 판매한다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살펴본 자료처럼 전기차 시장 자체가 특히 중국 내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EPS 성장률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점프가 나오는 구간이 존재할 가능성 역시 아주 큽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만 본다 하더라도 매력적일 수 있는 구간인데 이거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드는 게 바로 AI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론이 준비하고 있는 하드웨어 4 기반 훨씬 더 뛰어난 매개 변수가 5배 또 10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미래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 모든 것들은 지금의 EPS 자체가 말 그대로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의 마진이 이제 60-70% 하드웨어가 높으면 20%인데 AI 쪽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독점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 인공지능 자율주행이라는 분야에서 테슬라가 현재 독점인 상태이고 테슬라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는 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유 있게 보고 있는데 일단 최소한 그
시작 혹은 힌트라도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시작되게 된다면은 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P 레이쇼가 테슬라에 매겨질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역시 지난주에 살펴봤던 포드 CEO 짐 팔리 씨 전기차 사랑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도 추가 내용을 공개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일부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의 궁극적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기차를 통해서 수익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쟁 업체들은 벌써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전 세계에서 공급망을 형성했으며 만약 우리가 5년 내에 전기차에서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북미에 한정되며 우리의 시장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포드 CEO 짐 팔리 씨 같은 경우는 이 미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연차 제조사 같은 경우는 내연차가 여전히 미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미래는 전기차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 전환에 실패하게 된다면 단순하게 회사의 규모가 축소되는 수준이 아니라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그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 같은 경우 기대되는 점이 많지만 이전에 많이 기대가 되었던 게 사이버 트럭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초기에는 파운데이션 버전을 통해서 더 비싼 차량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비싼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2024년 말까지 판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지만 오히려 가장 비싼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수요가 여전히 아주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